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오전 상승 탄력에 비해서는 오후장의 둔화가 좀 되는 흐름들이 아쉬운 모습이었죠. 일본과 미 FOMC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제스당 CEO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상방이 다소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막판에 힘을 좀 내주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와줬다는 건데요. 코스피 월요일에 이어서 어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방 쪽으로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 탄력도가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46%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의 분위기가 더 좋았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장 막판에 탄력을 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2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주들 상승세 보이면서 코스닥을 상방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2025 개발자 회의에서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을 했죠. 이 연설에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무언가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3% 넘게 빠졌고요. FOMC가 개회한 첫날이었는데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1.7% 약세로 거래 마쳤고요. 다우와 S&P 500도 각각 0.6% 그리고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금리는 동결적으로 방향성이 기울고 있는 듯 하지만 앞으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 국내 시장인데요. 오늘 이 쏟아지는 뉴스들 쪽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개장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자세한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겠습니다. 김혜주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는 0.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하면서 7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6,126억 원 팔아치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08억 원, 950억 원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544억 원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그룹이 시가총액 기준 몸값이 1조 2,700억 원 규모의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는데요. 2021년부터 인수를 추진했지만 오스탈 이사회의 거부로 막히자 적대적 M&A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한 오스탈을 앞세워서 미국의 함정 시장을 뚫기 위해서인데요.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나옵션이 6.68% 상승했고요. 하나엔진이 13.7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실까요? 하나증권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실적 부진과 자회사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 94,000원에서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러나 스트레이키즈의 북남미 투어 등으로 아직 콘서트 매출 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9.61%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했던 반도체주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46% 하락했습니다. DB하이텍은 1.27%, 리노공업은 3.41%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도 약세를 띄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는 혼조세 보였죠. 현대차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기아는 2.43%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낙폭 없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던 방산주, 장 초반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일부 종목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호주 조선사 오스탈 인수 소식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8% 상승하면서 신고가 달성했는데요. 현대 로템도 1.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만이 10% 하락을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실까요? 연이은 수주 발표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하나옵션의 오스탈 지분 인수 소식에 역시나 상승했는데요. 하나옵션이 6%대, 하나엔진 13%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KB금융은 1.65%, 삼성화재도 1.68% 상승했습니다.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오르는 흐름인데요. HLB는 1.46%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 상승했습니다. 화학주와 정유주는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소폭 하락했고요. LG화학은 1.49%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TC를 앞두고 며칠간 강세를 이어왔던 로봇주 하락 전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이젠 RNM이 4%대 하락했고요. 로보티즈는 4%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확인해 보실까요? 수심이 다시 꺾이는 모습이었죠.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에 피로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죠. 다우지수는 0.6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S&P 500도 1.0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흐름이었는데요. 기술주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지는 흐름이었죠. 3.43% 하락했는데요. 시총 3위로 내려왔습니다. 기다려봤던 GTC 2025가 개막했죠. 블랙월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월 울트라와 차세대 AI 칩인 베라루빈을 공개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술 기업 위즈 인수를 발표한 알파벳은 2%대 하락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5%대 크게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미증시는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부분 휴전에 합의했죠. 앞으로도 글로벌 이슈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하시면서 실시간 시장 상황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지난밤 미증시가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주면서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월요일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이벤트들을 좀 앞둔 경계감으로 지난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거래일들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오늘 방송 남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전략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제 히든 종목들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는 최근에 상승분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소 아쉬운 마감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에서 잡아볼 만한 힌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주목하면 좋은 종목과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국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틀 동안 조금 올라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젠스당 CEO의 발언을 또 기다리면서 저희가 반도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그쵸. 갖고 있었던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크게 빠졌고 뭔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이제 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미증시가 이제 반등이 또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종목들의 이제 90% 이상이 상승이 나오면 보통은 그 해당 주에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남겨져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해놓고 보자라는 시장의 심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굉장히 모멘텀이나 이런 펀더멘털 그런 부분보다도 이 센티멘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기사를 좀 한 가지 체크를 해보면 이틀 동안의 랠리가 끝났고 나스닥이 1.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도 이제 시장이 가장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또 크게 빠지다 보니까 실감되는 체감 하락은 더 커졌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체크해봐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관세 우려감이겠죠. 일단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여전히 조금 이제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연준의 금리 동결, 이제 금리 동결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또 이렇게 발표가 되는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경계감 이런 부분들 신중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전망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오늘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가세븐 중심의 하락이 그리고 이제는 나스닥의 급락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일본의 JOB 금리 이제 결정이 나오는 날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날 FOMC 회의까지 이런 다양한 굵직한 이벤트들의 경계 심리들이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좀 제한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구간에 와 있지만 이게 이제 또 결과가 지나고 나면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불확실성들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또 한번 우리가 왔다들어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우리가 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봐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염려 일단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번 주 시장 대응 그다음에 이번 주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시장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이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면서 수입 물가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또 하루 앞두고 있고 오늘 또 일본 BOJ에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신중한 스탠스로 투자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또 대표님께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오늘 장전 이슈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와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을 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재건주들 또 그동안 도대체 언제 휴전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온 지가 네. 거의 뭐 대선 전부터 그쵸, 해서 그쵸. 나오면서 이제 네. 관련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줬었는데 사실 네. 이제 재건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간 게 아직 없습니다. 뭐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직도요. 그래도 어, 대동이나 이런 기업들 그렇죠. 많이 대동기업 올랐다고. 이런 네. 종목들은 뭐 좀 그 안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이지만 사실 섹터 전반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푸틴과 이런 트럼프 간의 상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한 번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쪽에서 좀 살펴볼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이슈로도 제가 재건을 가지고 왔고 히든 종목도 재건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미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건과 관련된 트럼프와 뭐 푸틴 간의 통화 어제 밤 사이에 또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 이제 뭐 전면 휴전 대신에 부분 휴전을 하겠다. 에너지랑 인프라 분야에서만 이제 휴전을 잠정, 국한된 휴전을 합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해소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안에 사실 이제 그 휴전의 그 당사자인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배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재건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뭐 휴전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큰 결과론적인 도출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시장은 이런 기대감으로 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와 있는 그 중간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제가 뒤쪽에서 재건과 관련해서 이슈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면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었지만요. 이번에 부분 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에너지와 인프라 부분에 대한 부분 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소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만이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전반적인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와 함께 오늘 관련주들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재건이 실현이 됐을 때 재건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먼저 관심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또 준비를 해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계속해서 협의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밤 통화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또 우리는 아직 그것을 인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합의점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과정에서 협의점이 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해서 재건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뭐 어떤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또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관련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장입니다. 현재 이제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대동기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 2만 원을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이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 이제 대양전기공업과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부각받지 못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동기어라는 종목이고 사실 뭐 작년부터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움직이더라도 뭐 하루 이틀 테마주의 성격을 띠면서 이제 양봉이 크게 나오더라도 바로 다음날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바로 곧바로 밀려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작년 이제 12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또 급격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SY 스틸텍보다도 더 이제 대장주 격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2월 달에도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장대 양봉 만들고 지금 최근 들어서까지도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또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상한가 이후에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주는 그런 흐름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런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그 아래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 하단은 이제 60일 이평이 남아 있지만 충분히 이제 조정은 2만 원 구간 안에서까지는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주가 추세, 그 다음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저는 요 이제 2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담아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재건 관련주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천천히 우상향 그리고 이제 60일 이평을 그리고 20일 이평을 우상향시키면서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만들어놨던 작년에 6월에 만들어놨던 이런 전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재료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돼주고 수급이 좀 뒷받침돼 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종목 더 보자면 서암기계공업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조금 이렇게 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정말 단발성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시면 이렇게 좀 중소형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단기성으로 단발성으로 이렇게 재료가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굵직한 대형주 위주의 건설과 기계 쪽에서는 추세를 또 만들어내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중소형보다는 조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재건 관련주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대동기어 지금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당장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렸던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좀 단기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 이외에 우리가 재건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종목들이 조금 나는 이 종목 말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뒤쪽에 설명드릴 히든 종목,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동기어인데요.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SY 스틸텍보다도 더욱더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고점이긴 하지만 조정 이후에 출발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양전기공업의 경우에도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점까지 돌파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가능한 주가의 자리에 와 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중소형주이지만 재료가 있을 때마다 단기 테마성으로 튀어주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점에 대한 부담도 덜 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오늘 팍스통신방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바로 들어와 주시면요. 방송 이후 대표님께서 자세한 전망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관련 히든 종목 바로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사실 어제도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네.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상황도 있고 크게 이제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제 재료가 다시 한번 등장이 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제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설명을 힌트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종합 기계 회사로 건설 기계 그리고 엔진 등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중소형 캐파 종목들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와 엔진 사업 등을 같이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이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지금 중국의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조금 회복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 내에 이런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주를 이제 국내 건설 기계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매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 매출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료나 모멘텀 삼아서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레벨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설명으로 드렸고 차트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보다는 좀 대형주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건설기계 안에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 국내 안에서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7월 달에 14,600원 찍고 10월 달에 6,700원까지 거의 이제 50%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25년 들어서 좀 추세가 바뀌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락 이후에 정말 긴 시간 횡보를 했고 5, 60% 이상 하락 이후에 이런 박스권 횡보 이후에 이 앞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그런 지금 초입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또 바닥을 잘 다져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한번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앞에 있는 정고점들 다 돌파를 시도를 했고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이 하단에 이제 이런 20일 이평 이때 사실 시장의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을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짧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좀 긴 차트로 보시면 여전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정고점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하방은 사실 이런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손익비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재건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 하면은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어제 종가로 9,750원을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은 제가 또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장중에 회사 복귀해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가 어디로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느 지점까지 봐야 되는지 브리핑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재건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재건 지금 사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전략들 확인하신 다음에 같이 함께 공략해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히든 종목 오늘 살펴주셨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그 수에 따른 매출 상승 기대감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건설 기계와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기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대형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긴 시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참 잘 다졌습니다. 최근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
팽팽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메리트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오늘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고요. 오늘 드리는 대응 전략과 이 종목명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도 저희가 짧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젠슨왕 CEO가 GTC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 지금 내용은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기조 연설이 나왔죠. 기조 연설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 이벤트였던 뭐 HBM이라든지 AI 이쪽에서 어떤 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반대로 그게 지금 트리거가 되지는 못했어요. 트리거가 되지 못하면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뭐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투심이 조금 얼어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상했던 것처럼 루빈이나 뭐 블랙의 울트라 이런 차세대 GPU 출시 그리고 딥시크 여파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주가 반등이 촉매제가 되진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뭐 HBM 중심의 조금 이제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을까, 수급 변동성을 좀 야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맞닥뜨려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어제 기대감으로 좀 월요일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 관련주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유리기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HBM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뭐 발열 문제가 있었던 만큼 뭐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개장을 한 지 한 30초 정도가 지났는데 관련주들 삼성전자부터 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블랙웰 그리고 뭐 GTC 2025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어떤 이제 미국 증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세를 보였는데, 뭐 다행히 오늘 국내 삼성전자는 일정 구간 뭐 큰 움직임, 큰 뭐 하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난 2월 달에도 그렇고 59,000원에서 멈춰 있어요. 6만 원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밀려버리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240일에서 밀려버리고 120일 선까지도 이제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 바로 이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 6만 원 구간 돌파 여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지만,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도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지금 한 거의 4개월, 5개월, 6개월 가까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정 구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6만 원 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크윙 같은 경우도 HBM 관련주들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 초반에 뭐 그렇게 힘든 부분들은 힘든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 중반 후반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정 구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위주 이 하락,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여파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이런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부분들이라고 보여져요. 필에너지가 아니라 필옵틱스죠. 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굉장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뭐 시장에서 지금 HBM 다음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쪽,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발열에 대한 내용들을 잡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그 기판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유리 기판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또 상승했고 지금도 이제 조정 구간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옵틱스 이외에도 필옵틱스만큼이나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 있거든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후발주 궁금하신 분들 제가 뒤쪽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한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월요일장에서 5%대 크게 오르면서 대장의 진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어제장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하려면 이 지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또 HWM 관련주 테크윙도 살펴주셨고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으로 시선이 향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최근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조정 구간에 왔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필옵틱스만큼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이 후발주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장 이후에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가이드들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정확한 타점들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가이드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한 지 약 5분여 흘렀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양전을 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2628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746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빠져나가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기관이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매수 우위를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대 빨간불 켜면서 다시 한번 58,000원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혼조세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벌써 계속 급등세를 이어오면서 3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둘 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출발 분위기는 그래도 미 증시가 좀 빠졌던 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는 좀 흐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정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지수가 네.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좀 점진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들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요게 이제 좀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장 시작한 지 거의 이제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전강 후 약으로 되지 않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목요일에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장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앞선 이런 그 이벤트들을 조금 소화하기 앞서서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는 마음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든 이제 기관이든 이제 그런 것들에 발 맞춰서 조금 시장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에 쫓아가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면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아직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뭐 이제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줬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 출발은 긍정적이나 장 후반 중반으로 갈수록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출발 분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이 장 후반까지 유지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출발 상황에서는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삼성전자도 강했고.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런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살펴봐 주신 시그널 포착 종목의 경우에는 유리기판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이 강할 때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담아두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 좀 어느 정도의 상승분까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준비해 주신 이 종목 힌트로 바로 만나보죠. 네,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반도체 지금 이번 주 초반에 월요일, 화요일 이제 반도체 좀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유리기판 쪽과 액침냉각 쪽을 좀 강조해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발열 문제 그리고 전력 소모 그다음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현재는 유리기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 섹터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이제 테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플러스 알파로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후발주를 제가 한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 히든 종목 역시나 팍스통신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이 종목은 유리기판 또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국내 유리기판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리기판에 필요한 핵심 소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이 기업이 모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도 관심을 가지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리기판이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섹터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HBM3부터 사용되는 차세대 스핀 코팅용 소재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양산 평가를 최종 지금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착수가 되어 있고 이런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올 초부터 해서 우상향을 해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 고점 대비해서는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조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달, 5월달에 이제 한번 유리기판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강하게 또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피롭틱스만큼이나 이제 대장주 그리고 부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조정 기간을 또 거쳤죠. 6개월, 7개월 가량의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금 이제 2025년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자리에서 보시면 20일 이평에서 좀 반등이 나와줬고 하단에 이런 60일이나 120일 이평의 이제 상승 각도 등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 하단에 이런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와준 자리 이런 자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방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줄 것이라고 좀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종가로 25,350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25,350원에서 뭐 23,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부근까지는 시도를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지금 마지막 히든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총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 상관없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셔서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힌트들, 추가적인 내용들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조금 나도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활용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 종목이 국내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 평가 결과 최종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 있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적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담아 가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국내에서 유리기판이 최대적으로 수혜주를 찾게 된다면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오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실시간 가이드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 총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개장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를 공략해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으로 재료가 나오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종목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장이 출발한 지 14분여 흘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를 봤을 때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월요일부터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좀 연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좀 매도 강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잦아들고 매수로 돌아선 거는 긍정적이나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에 끝나버리면 네. 이제 시장이 이제 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연속성을 띠는지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이 좀 상반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앞에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코스닥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곧바로 이제 음전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반 그 장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강도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이제 뭐 차익 실현과 그다음에 뭐 조정 시 매수를 좀 번갈아 가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수급 자체가 조금 부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는 뭐 좀 담아주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좀 반면에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양전환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시장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강도가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 장 초반보다는 나타나곤 있지만요. 바닥을 잘 다지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흐름들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현재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장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방송이 약 2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QR코드의 문이 굳게 닫히기 전에 들어오셔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꼭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늘 시장 대비하는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 생각했던 것만큼 어제 미증시가 빠졌던 만큼의 이제 국내 증시 충격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미증시랑 국내 증시랑의 분위기 자체 그리고 이제 뭐 하락을 할 때도 그 폭이 좀 달라진 이유가 미증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사실 미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서 상승 추세에 들어왔는데 상승 추세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서 이제 올라가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뭐 작년만큼 큰 이제 여파를 이제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서 조금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이번 주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앞다퉈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뭔가 이제 매수를 할 때도 우리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전략이 시장에서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관점 그리고 뉴스와 통해서 뭐 시장 대응 방법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안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